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실 시간이 또 됐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도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어떻습니까? 어제도 후짜가 확 밀려가지고. 매크로 시황이 어수선하니까 네. 시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답답하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수급전 요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도가 좋더라고. 훨씬 우위예요. 어제도 저 전기차 소재 이런데 엄청 빠지더라고. 예, 그랬어요? 어제 오후에 매물이 또 급격하게 나오기 그러니까 시작했고요. 뭐에 확 막. 개인들 매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수급전 요인이 훨씬 더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그래서 뭐 LG화학 뉴스 나왔는데 LG화학 같은 게 거의 반토막 났어요 올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체감적으로는 상반기에 뭐 일부 섹터 또는 일부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전체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부 종목을 빼고 나면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연초 지수 대비에는 낮다. 그렇게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 일부 섹터 또는 일부 종목 테마에서 끌어올린 그 종목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체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0.5% 전후 정도 반등을 상승을 또 했습니다. 그 네.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난 2주 동안 나스닥은 단 이틀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3일 하락을 했고요. 그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달러인덱스가 105.5, 네. 10년 만기 국제 수준이 4.65, 2년 만기가 4.96이거든요. 요게 이스라엘 전쟁 발발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 주에 주 중반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4.8까지 갔었잖아요. 예, 오히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불확실성에서 달러인덱스가 막 오르고 국제 수준이 오르고 막 이제 이럴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여튼 거기에서 다시 떨어지고 하면서 시장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IMF에서 미국 성장률을 상향했다는 뉴스도 어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올해는 1.8에서 2.1로 내년에 1.0에서 1.5%로 올렸고요. 글로벌은 올해 3.0, 내년 2.9, 내년을 약간 낮췄는데요. 내년도에 낮춘 하향한 국가는 유럽과 중국과 한국을 이제 하향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지난 2주간 꽤 반등을 했어요. 종목들을 보면은 그래서 반등 후에 약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2주 연속 반등 그리고 나스닥은 이틀뿐이 안 빠졌다라는 제가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어제 우리 코스피가 아침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1.6%까지인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0.26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후자에 들면서 뭔일 있었어요. 확 밀리던데.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있으면서 내려오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지수는 외국인들 거래 매도로 인해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종목별로는 기관과 특히 개인들의 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적어왔는데요. 오후 1시 기준으로 코스피의 개인들의 매도가 2,200억 정도였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3,821억이 됐어요. 1,600억 더 늘었네요. 예, 더 그 순간적으로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판 거예요. 2시간 반 만에. 코스닥은 더 했습니다. 코스닥은 896억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659억 순매도로 끝났습니다. 1,500억 물량이 나왔는데 그 2시간 반 만에 그냥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전체적으로 확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네. 나타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저기 뭐 신용 반대 매매도 신용 있어요? 반대 매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좀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어떤 뭐 전쟁 관련주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침부터 2차 전지 쪽이 상대적으로 계속 약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일부 종목은 반등 시도를 오전에는 했었어요. 근데 오후에 개인 매도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9,967억이 나오면서 FN 가이드 기준 예상이 8천억 정도였거든요. 그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YOY로 33%, QOQ로 34%가 증가되면서 어제 플러스 7%로 끝났습니다. 군계 일학이었죠, 어제.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서 결국은 좋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오니까 저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매크로 시황은 뭐 어수선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시장은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종목별로 급락하는 종목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9월 FOMC 회의록 공개와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상황은 좀 전에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준 위원들이 지금 요즘에 뭐 여러 연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장기 수익률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스라엘 전쟁 전에요. 네. 장기 수익률이 막 급등했어요.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많이 잠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요것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 등을 감안해 볼 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화적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을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그러면서 이러면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가운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계속 이러다 보니 결국은 연준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스탠스를 한 발 물러서면서 완화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냐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2주 정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해요. 실적 발표 뭐 2조가 안 될 것이다, 뭐 2조 약간 넘을 것이다. 전후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정 실적 발표 후에 뭐 여러 가지 코멘트도 있고 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향후 다른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에 가이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 실적이 좀 안 좋아요. YOY로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그런데 4분기부터 괜찮다. 뭐 요번에 좀 안 좋지만 이게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혹시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여주면 다른 기업들도 특히 IT 섹터에 있는 기업들도 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요번이 저점이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그렇지 못하면 다른 거에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개별 종목들의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한 9월 한 달 동안 내내 얘기를 한 게 9월 한 달 동안 연기금에서 1조 정도 팔았거든요. 연기금 굉장히 많이 판다. 이거 상반기에 수익이 좀 난 종목들에 대해서 이익 실현 또는 뭐 어떤 건 뭐 손절매도 있겠지만 정리 매매하는 게 아니냐. 소위 기관들이 얘기하는 클로징이 사전적으로 있지 않겠냐. 클로징? 예, 북클로징.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연기금은 좀 많이 끝난 것 같아요.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다른 운용사들 있잖아요. 운용사들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종목별로 보시면 매도를 할 때 뭐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운용사 어디라든지 해서 10만 주, 뭐 5만 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딱 그날 파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매도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개인들의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런 섹터 또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섹터 중에서는 저평가 종목이 좀 올라오고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금의 매크로 시황으로 볼 때는 코스피가 좀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 뭐 물론 뭐 아침에 떴다가 밀리긴 했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럼 코스닥에 매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코스닥도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또 이게 매물이 끝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다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원날 게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와 주면 또 의외로 코스피가 좀 또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럴 아니 수도 있겠다. 코스닥은 이제 문제가 네. 뭐냐면 예. 기관 매물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예, 하더라도 지금 11월, 12월로 가게 이제 11월 예, 얼마 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10개월만 한다는 얘기 그 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는 예.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매만 집중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세금 회피용 매물이 꽤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어제 같은 것도 이제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어느 정도 불안하죠, 다들.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네. 없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갖고 많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용에 의한 반대매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지금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조선비즈에서 그 금투협회 자료를 통해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올해 3분기 주식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로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이 531억이라는 거예요. 예.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이 531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거 처음 본 것 같은데 거의. 이게 2006년 집계 이후에 최대 금액이라고 해요. 진짜 처음 본 거죠. 예. 작년 말에는 일평이 한 100억. 근데 올해 2분기에 377억. 3분기에 531억인데 근데 3분기에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SG 사태 있었잖아요. 거기에 거래 정지됐다가 반대 매매가 7월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 7월에 평균이 569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벤트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8월, 9월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3개월간 떨어지고 있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8월, 9월 떨어지는 동안에 코스닥은 네. 10% 하락을 했거든요. 예. 이 8월과 9월의 평균이 일평균 반대 매매가 512억. 그리고 10월 첫 주, 우리 10월 첫 주 해가지고 얼마 안 지났잖아요. 일평균 반대 매매 규모가 523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차트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차트를 어우. 그렸어요. 예.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 추입니다. 반대 매매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근데 광범위한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몇몇 종목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 예. 문제지. 근데 예. 시총이 높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 섹터의 좋고 예. 나쁨 가치 그런 걸 떠나서 예. 우리 계속 상반기에 제일 좋았던 2차 전지, 로봇, 예. AI, 헬스케어, AI, 뭐 또 반도체 유선 HBM 이렇게 몇 가지들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네. 신용거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신용거래 하거든요. 깡통 이 반대 매매 나가면 거의 깡통이에요. 깡통이 나도 또 신용거래를 해서 복구하려고 또 신용거래 하고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신용해 보신 분들은 계속 그 네, 맛에 계속, 예, 들려서 신용을 주식은 신용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직도 굉장히 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전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워낙 확신이 경험적으로 있으니까. 볼 때, 예, 확신이 경험으로 봤을 있으니까. 때는 이번에 그렇게 훨씬 더 많이 하지 네.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8월 달에 8월, 9월에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531억씩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빠지잖아요. 더 빠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엔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시장이 딱 급락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업무 창구에서 우리 영업 직원들한테 바로 보내줍니다. 바로 나오죠. 체크하라고. 네. 다 체크하라고 연락을 주거든요. 네. 근데 벌써 그런 얘기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벌써 반대면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일부 종목에 대한 이 수급적 왜곡들 이런 것으로 인한 급락 현상은 기관이 먼저 팔았고 외국인들은 단타만 하니까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 하고 단기거래 하니까. 근데 기관들이 먼저 팔았고 기관 중에 일부 늦은 기관들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의 이제 개인들 수준까지 벌써 넘어와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팔고 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지금 힘을 잃고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때도 제가 이 표현을 드렸는데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팔고 개인들이 반대 매매 나와야지 저점을 찍고 종목은 올라간다. 이 이론이 이 룰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매번 이게 반복되냐 이거죠. 네, 그러고 네.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 매물이 나오면 어쩌면은 이게 빨리 나올수록 또 저점 찍고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렇죠. 깡통 나고 이래서 없어지면은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끌어오지 전에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아주 극에 달하는 어떤 순간이 지금인지 좀 더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게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뭐 한 말씀만 꼭 드리면 특히 주식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은 꼭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92년부터 주식 투자했거든요. 네. 근데 97년도까지는 저도 아니죠. 97년도까지는 저도 96년도간까지는 저도 신용거래, 미수거래를 했어요. 특히 미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했죠. 네. 아 주식 뭐 있냐? 5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1,000만 원 이상, 네. 1,몇백만 원 살 수 있으니까 화끈하게. 근데 그걸로 진짜 거덜이 났어요. 아니, 근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신용 미수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완전 잘못됐다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되다가도 언젠가 한번 거기에 딱 트랩에 그 타이밍에 걸리면 걸리면 그때까지 번 걸 거기서 다 예.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은 잘 생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실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정프로님 주가가 10,000원에서 10만 원 간 주가가 있어요. 네. 근데 10,000원에서 10만 원 가는 동안에 그냥 가지 않잖아요. 뭐 3만 원 갔다가 2만 원 갔다가 갔다가 5만 원 갔다가 다시 한번 막 반토막 나서 2만 5천 원 됐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가로 보면 10,000원에서 10만 원 간 것처럼 보이고 10배인데. 그리고 10배 냈다 이런 주식이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 안에 깡통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권에 그 중간에 조정 볼 때 깡통 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또 잘만 하면 10배 난 거 같지만 20배도 날 수 있는 거죠. 10,000원에 팔았다가 2만 원 아니지 10,000원에 사서 2만 원에 팔고 15,000원 됐을 때 다시 샀다가 3만 원에 또 팔고 10,000원 되면 또 샀다가 5만 원에 팔고 이렇게 하면 이제 20배 그렇게 그거 있잖아. 생각하시면- 1년만 하면 네. 1년 하면 재벌 된대. 그렇죠. 성공하면 계속 1년만 성공하면 네. 그 맛에 주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바로 이 맛이 아니라니까. 어제 찰리몬과 중요한 얘기를 했더만. 주식 투자의 수익은 잘 사는 것도 잘 파는 것도 아니고 웨이팅이다. 기다려라. 기다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생각해 보면은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거나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논해야 되잖아요. 깡통이란 말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깡통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깡통 계좌 얘기를요. 네. 근데 지금 지수가 그런 지수가 아니잖아요. 음. 지금 시장 상황도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지금의 결과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크로 시황은 불확실성도 많고 좀 여러 가지들이 뭐 복잡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매크로 시황 뉴스는 오늘 몇 개 안 가져왔고요. 그냥 종목 관련 뉴스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와 엔비디아가 그 SK 하이닉스에 방문해가지고 그 HBM 달라고 한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네. 바이트댄스 그 틱톡에 뭐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10일날 SK 하이닉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보고 갔고요. 그래서 품질 검사 시행을 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는 2분기에 SK 하이닉스 디램 매출이 전분기 약 48% 증가했다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제일 강하잖아요. 지금 시장 가만히 보면 제가 보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측에서도 올해 DDR5와 HBM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톡이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뭐 그런 바이트댄스에서도 AI 관련 하죠. 해요.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4분기에는 DDR5 대규모 증산 전망이 있다는 대만의 IT 매체들이 지금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디램 가격이 하락이 끝났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요거 최근 한 달 사이에 3에서 4%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서버 및 신규 플랫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 내년도에 나오는 신규 서버와 신규의 플랫폼들은 DDR5를 사용하는 규격으로 다 나오는 거 사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는 대규모 증산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증거로 얘기를 한 게 DDR5용 전력 관리 반도체 발주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대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는데 글로벌 의료권 자문사라는 게 있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예. 예. ISS 예, 국민연금 ISS. 같은데 그거 자문하고 그렇죠.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글래스 루이스라는 그러니까 두 개가 제일 크다고 하네요. 예. 두 개 다 그룹 합병 찬성에 공고한다라는 예. 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3일 날 요 합병에 임시 조청을 하는데 긍정적 영향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최근에 셀트리온이 저쪽으로부터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예, 저희 대규모 합병하면은 국민연금 같은 데서 본인들이 저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그렇죠. 너 배임하냐? 예, 그렇죠. 뭐 이럴 것 같은데 저런 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자문해서 저런 국제적인 자문기관에서도 합병에 찬성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많이 쓴다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현대차, 기아의 1차 협력사로 선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주차 지원하는 후방 모니터링하고 앞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여기에 카메라 공급할 것이라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 새로운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 3에서 우리 권 기자님이 LG와 토요타양 양극재 단독 공급 계약 그렇죠. 요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똑같은 데 오니까 빼고 지금 토요타에 탑재할 LG 엔솔의 파우치형 전지 요거 서로 협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LG 엔솔과 토요타 간 파트너십 양극재는 거의 대부분 전량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보고서에서는 LG 화학이 공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저는 상황입니다. 뭐 진짜 저 비즈니스 저런 걸 떠나서 진짜 이걸 국뽕이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진짜 저 뉴스 듣고 야 감회가 있더라고. LG 화학. 우리가 만든 아니 사실 전기차 배터리 빔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면 전장도 있고. 너 이렇게 또 배터리가 그때 제일 비중이 크니까. 세계 1위 토요타에 딱. 예. 우리 또 전지 그거를 또 일본에서 갖고 온 거잖아. 우리가 처음에. 맞습니다. 파나소닉이니 뭐. 파나소닉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지 회사들이 뭐 이렇게 막 전지 전능 뭐 이런 거 좀 광고 문구 같은 거 좀 잘 써갖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3%에다가 좀 네. 했어요. 전지 전능 LG 엔솔. 같은 빌딩이야. 네, 한번 연락 주세요. 네.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했잖아요. 네. 그 모델 3의 시작 가격이 39,000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미국에 물론 이제 비싼 차도 있고 싼 차도 있겠지만 네. 승용차하고 픽업 가격 신차 평균 가격이 47,000달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싼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싼 거 아니에요. 4만 달러면 네. 4만 달러면 굉장히 싸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의 오스틴 본사 인근에 건물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런가라고 서로들 다 벙커?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벙커형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건설하고 있는가로 서로 이제 어떻든 탐구를 하고 있겠죠. 취재를 하고 있겠고. 근데 아마도 자율주행과 AI를 위한 그 슈퍼컴퓨터 도조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그래서 지하에? 예, 그래서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에는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네네.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야, 그나저나 저 테슬라 저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노조. 거기는 두 개가 지금 문제죠. 노조와 도조. 네, 형님. 네. 노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지금 저 테슬라에서는 아주 입장이 강경합니다. 안 된다? 노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노조 쪽은 아마 좀 힘들고 지하로 지금 파서 슈퍼컴퓨터를 넣는다. 나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죠. 지하는 그 일론 머스크 씨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습기가 찹니다. 네, 습기는 서버에 아주 치명적이죠. 이제 지하에서 한번 실패했잖아, 저 친구가. 다 성공하다가. 뭐였죠? 우주도 다 성공했는데 네. 지하 뚫어가지고 저기 한 번에 가는 LA에서 거? 샌프란시스코 간다고 네, 했고 한 번에 뭐야. 간다고 한 거.
아 하이퍼루프? 어. 뭐 그런 거? 지하하고 인연이 없는데. 안돼. 지하 조심하세요. 자 하여튼 우리 그 누굽니까 머스크도 요즘에 그 조금 그 탈모로 고민하다가 TS 샴푸 쓰면서 많이 좀 좋아졌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샴푸로 우리 샴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TS와 함께한 샴푸로 아니 이거 한번 보내볼까 진짜. 누구한테요? 소프로 일론한테. 샴푸를? 혹시 알아 또 X인가 그 있잖아. 거기 딱 해가지고 한국 애들이 보냈더라고. 딱 그럼 머리 날 거니까 이거 한번 또 해주고. 네. 자, 여튼 지금 TS 샴푸 쓰신 분들, 저희 샴푸로 쓰신 분들이 리뷰를 또 네. 남겨주고 계신데 그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런 리뷰가 있습니다. 처음 써보는 TS 샴푸 무수한 광고 받지만 그냥 연예인 광고라 그러니 하다가 오래 구독해온 3프로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 진행자들의 광고를 보고 진짜 괜찮은지 써보고 싶어 구매했습니다. 제품 좋다는 건 소문으로 알아서 믿음이 가는데 저한테 맞는지 제품도 믿고 3프로 진행자분들도 믿어 보겠습니다. 이런 리뷰를 남겨주셔서 남기면 우리가 소정의 상품권을 발송해 드립니다. 네. 베스킨라빈스 원 파인트. 파인트 500cc 네. 거의 500cc입니다 저거. 네. 맛있게 아이스크림 살살 녹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 박병창 이사님도 저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 출연자까지 이렇게 이용해 먹습니까? 드렸잖아. 아이고 저희 진행자만 하면 되죠. 잘 쓰고 계시죠 근데? 예. 네. 풍성해지셨네. 굉장히 시원하죠? 네. 네. 아 저도 많이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아유 지금 사실 이제 그 샴푸로 아니었으면 많이 놓쳤을 친구들인데 꽉 잡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네. 뭐라고? 아니 그 머리털을 잘 잡아놓고 아니 계신다고요. 우리 체육관에서 나갈 때 그걸 딱 쓰니까 네.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뭐야 자기 얼굴이 여기 있어. 그렇죠. 예, 샴푸를 보시면 그 아저씨 드렸어. 뭐 이렇게 정프로 샴푸, 김프로 샴푸, 2프로 바디 샤워까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또 네. 리뷰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그러시죠. 네, 우리 박병창 선생님 예. 너무나 감사하고. 아시면 한 말씀 더 하시던데. 아, 네. 내일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예. 지금 막 반대매매 엄청 나온다면서요. 예.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 사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종목에 갑자기 반대매매 나는 아니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내놔갖고 예. 그냥 오케이 뭐 10% 빠지는 건 그냥 참아내려고 그랬는데 예. 걔네들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빠지면 예. 짜증이 막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 말씀 한마디 주신다면 그 짐 슬레이트의 줄루 투자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가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반대 매매가 꼭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대형주에서 포트폴리오를 막 짜지 않고 집중 매수할 수도 있고 이런 개인 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또 팔았다가 또 바로 살 수도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하고 똑같이 했을 때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느냐 꼭 맨날 따라다니는 것만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관 투자가들이 하지 못하는 쪽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은 또 거기서도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관의 반대로 예.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니, 개인만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뭐 오래된 것 같지만은 네. 2020년 3월에 그때 저희 박 이사님하고 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박 이사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뭔 얘기냐면 외국인 손절 물량을 개인이 받은 거야. 예. 삼성전자 4만 원에 그죠? 4만 원대 그거를 처음 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 항상 거꾸로 했거든. 개인 손절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서 맞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나가고 이런 네. 패턴이었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외국인 기관의 손절 물량을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도 대형 우량주로 그죠? 네. 그래서 와 이게 뭐가 바뀐다. 네.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올해 들어서 많이 다시 훼손됐- 이제 예, 많이 훼손됐죠. 네. 그래서 좀 아까 저 개인 투자자가 유리하다는 말씀도
말씀드리셨는데 네. 사실 그 유리한 거를 집중 매매로 쓸 수도 있고 레버리지도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말 좋은 주식에 대한 자율권이 내가 펀드 매니저도 없어요. 올리면 맞습니다. 예. 올리면 야 이거 너무 과도해 막 잘리고 막 그러거든. 그런 거에 대한 100% 자율권이 있으면 그건 100% 책임이 따른다는 거니까.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기관을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저희가 올려드렸잖아요. 김학준 센터장 모시고 피터 린치의 기관을 이기는 네. 투자. 그래서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터 린치. 알겠습니다. 아, 이차전지 다시 가겠죠? 지금은 아무튼 네. 수급 요인이 훨씬 더 지금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아직 안 보내드렸구나. 아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아니 이제 어떤 분이 얘기도 남겨주셨는데 그 8월에 익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절하고 싶었죠. 익절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이 난 다음에 팔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익절 될 때까지 기다렸죠. 이게 났었을 텐데 그때. 아니, 그러니까 난 몇 종목이 있어요. 걔네들은 정리했지. 근데 이익이 안 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비싸게 샀다는 얘기죠. 걔네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 정리한 건 한 10% 먹고 정량 아니에요. 10% 좀 더 될 걸요. 한 15% 20% 15% 먹고 네. 지금 손실 나건 한 50%까지. 에이 50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야? 한 30 몇? 40 근데 그게 30? 제일 큰 거지. 크긴 크죠. 포트폴리오 중에. 약간 입꼬리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야 네가 안 좋은 걸 네가 안 좋은 게 내가 왜 좋겠니? 약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좀 기다릴까. 작년에 기억나세요, 정프로님? 작년이요? 작년에 시장 빠질 때 거의 대부분 다 반토막이라고 그러셨어요, 정프로님. 맞아요. 예. 정프로님 직접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어떻든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일부 익절을 했고 일부는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작년보다 훨씬 더 상황은 나쁘진 않아요. 작년보다 예. 작년보단 낫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 판단이 작년에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좀 판단할 여력이 있는 거죠. 어떡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라 파라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기관 반대로 그냥 생각? 이런 겁니다. 기관이 제가 아는 투자자들 중에서 네. 기관이 기계적인 반대 매매가 나오는 종목들만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좋은 주식도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도 주가가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 되어 기계적으로 있어요. 파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기관 매도 보면은 매도 나오는 거 보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일정한 수량, 일정한 금액으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창구도 딱 일정하게 있고 그걸 그렇게 보고 나와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딱 모아주는 그런 사이트 없나? 예를 들면 이렇게 기관이 일정 금액으로 계속 파는 종목만 이렇게 딱 모아줘. 근데 지금 우리가 대형주 급등 종목을 얘기해서 그렇죠. 이런 막 가치 투자 이런 거 있잖아.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있거든.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가치 투자 명가라고 몇 군데 있어요. 네, 특정 그 네네네. 자산운용사 얘기하는 거. 거기서 10% 이상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 예. 한 종목에 근데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 또 뭐 본부장이 바뀌었다든지 야, 정 매니저 이거 인마 지금 10년째가 이거 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진짜 좋은데 그럼 그걸 이제 사야 되는구나. 그거를 근데 그게 안 팔려. 왜냐면 그게 거래도 안 돼 대부분.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아시잖아. 야 어디 A 자산운용사 물량 다 터지면 사자 저거. 저희가 바닥이다. 이럴 때 그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요? 대부분 다 안다고. 그 왜 자기들끼리만 알고 왜 우리는 안 알려줘? 대부분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개인이. 그런가? 이거 업계에 계신 분들만 서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죠. 그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그거 이제 그 회사 지분율을 이렇게 해보면 또 이렇게 지분율의 변화가 있거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단단히 삐졌어요. 요즘. 업계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요즘에 굉장히 민감해졌어. 이 카르텔, 여의도 카르텔 내가 깨부시. 근데 요즘에는요.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조사해서 막 그 텔레그램에 올리고 이런 자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많이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박 이사님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네. 여기 하면 계속 이제 오늘 한두 끝도 없어요. 어제 근데 계속 당해가지고 여기 추석 전부터 아니 어제는 막 올라가다 갑자기 훅 떨어져. 그러니까. 네, 짜증이 확 나네요. 진행자라는 신분을 잊지 마세요. 네, 자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